아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심리학적으로 조정을 당한다고?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안 당하지, 바보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1955년 애쉬의 실험은 심리학계에서 겪었던 가장 큰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참가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간단한 문제 딱 하나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의 선분은 왼쪽의 길이가 다른 세 개의 선분 중 무엇과 일치합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 이외의 참가자들은 사실 오답을 선택하라는 실험자의 지시를 받은 가짜 참가자들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한둘 오답을 정답이라고 고르기 시작하니 머릿속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참가자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오답을 정답이라고 고르게 됩니다. B입니다. B. 정답은 B입니다. B.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이를 반복 실험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진짜 참가자 중 76%나 오답을 정답이라고 골랐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의 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단 몇 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회사 상사같이 당신에게 뭔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은 저 실험에 나온 가짜 실험자 여러 명보다 더 당신의 판단력을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당신도 이런 환경이 직접 조성되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가스라이팅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이 실험이 가스라이팅 그 자체를 실험한 것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타인의 어떠한 압력이 나의 현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충분히 정상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려면 정확히 어떤 조건들이 더 있어야 될까요? 고려대 심리학 석사이자 누다심 심리상담센터 대표인 강현식의 저서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에서는 잊기 힘든 여러 종류의 기억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가스라이팅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자 로빈 스턴이 연극 가스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개념화시키며 심리학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기본 정의는 누군가의 현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조종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가스라이팅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가스라이팅을 구분하는 중요한 핵심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어떠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의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꺼낸 말로 인해 상대방의 현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부러 부풀려서 너 가스라이팅 안 해? 라며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 또한 역으로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앞의 실험에서도 언급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당하는 입장에서 현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은 괴롭힘 행동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과 괴롭힘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괴롭힘 당할 때는 보통
가해자를 향해 명확히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는 현실적 판단력이 흐려져 상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확신이 없고 심지어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터는 상대를 단순히 괴롭히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입을 상대의 저항 없이 더 편하게 달성하기 위해 상대의 현실적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이 바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와 같이 죄책감과 마음의 빚을 심어주거나 너 덕분에 모두가 도움받고 있으니 조금만 더 희생해줘 와 같이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말인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가스라이팅은 나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만큼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직장 등 가까운 사람이면서 상하 관계에 놓인 경우를 흔하게 겪는데 이때 가스라이팅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헷갈린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인지 상대의 선택에 의해서인지를 구분지어 보세요.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의 뜻대로 상대에게만 이득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 이 관계에 가스라이팅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